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조선시대 후기의 문화 파트고요. 자, 그래서 문화 파트의 앞부분, 그러니까 주류 성리학에 대해 살펴보고 그 주류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조선 후기 주류는 서인 계통의 노론입니다. 노론의 가장 유명한 우두머리는 송시열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집권 주류 세력은 성리학의 절대화를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교조화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유학의 학풍이에요. 이게 유교를 연구하는 어떠한 학문적 태도나 분위기, 이게 학풍인데 이 학풍을 뒷대성한 게 남송 때 주희예요. 그래서 남송 때 주희가 정리한 성리학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송 때 주희가 얘기한 게 모두 진리고 여기에 해석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뭡니까? 그래서 주희의 해석만이 진리가 될 경우 뭡니까? 나머지 해석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입니다. 교조화. 그래서 성리학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서인주도, 인조반정 이후 전국의 주도권을 잡은 서인은 의리명분론을 강화해서 이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합니다. 이 절대 진리예요.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 이후에 송시열이다. 나중에 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는데 주류는 노론이에요. 자, 송시열의 저술 등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얼마나 존중을 받냐면, 자, 공자, 맹자 하듯이 송시열을 송자라고 불렀어요. 송자. 자, 그는 주자의 본뜻에 충실, 당시의 조선사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주류예요. 이 당시의 집권 세력이다. 자, 그렇게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성리학이 굳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비주류입니다. 자, 그래서 비주류는 흐름이 다양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의 주류에 대한 반발이 첫 번째가 성리학이 상대화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희가 얘기한 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희의 주장은 주희의 주장일 뿐이고 나는 주희랑 다르게 유교를 볼래. 이게 상대화시키는 거죠. 자, 주희와는 다른 독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해석이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양명학이다. 자, 명나라 때 성립한 양명학은 유학의 학풍인데요.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성리학이 관념적이고 실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실천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학이 있죠. 자, 그래서 당시의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걸 탐구하자. 사회개혁론을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성리학의 상대와 2번 양명학, 3번 실학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이 기존의 주류에 대한 반발, 대안이고요. 그 대안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성리학의 상대와 양명학, 실학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반발의 다양한 갈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큰 흐름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성리학의 상대화와 그 다음에 양명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리학의 상대입니다. 성리학 비판. 자, 탈성리학이다. 성리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주자가 정리한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육경과 제자백가에서 뭡니까? 보시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걸 뭐란다? 사서랍니다. 이 사서가 성리학에선 가장 중요한 교과서, 텍스트북인데 어떤 거야? 이 사서 이외의 다른 경전, 육경은 유교의 다른 경전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 악기에서 뭡니까? 요 사서 이외의 다른 경전과 그다음 뭡니까? 제자백간 더 나아가 유교 이외의 다른 사상이죠. 자, 그래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라는 경향도 17세기 때부터 본격화합니다. 자, 대표적 학자는 윤휴예요. 자, 남인이었으나 서경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서경덕 계통은 북인 쪽으로 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휴는 유교경전인 대학과 중용, 효경, 주례 등에서 주희의 해석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윤휴의 주자 비판인 설득력이 있습니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이 주자의 주장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자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태어나면 이 주자의 학설과 내 학설을 본 다음에 나의 학설을 지지할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뭡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오래 못 살았어요. 이 시기에는. 자, 박세장입니다. 박세장. 소론이었던 그는 양명학이나 노장사상에 의해 봤습니다. 이 노장사상 도교죠. 자, 사변록 등의 이 저서를 통해 주자의 학설을 비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자, 다음에 자, 결과 윤휴의 중용주의, 그러니까 중용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고요. 박세장의 사변록 등의 이런 책들은 주자의 학문체계와는 다른 뭡니까? 이 독자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 노론입니다. 노론의 공격을 받아서 사문단적, 어떤 거야? 유교에서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서 뭡니까? 사문단적, 말 그대로 뭐야? 사기치는 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문단적은.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계속 비판을 받다가 나중에 뭐 윤유의 경우입니다. 뭐 다른 이유지만 어쨌든 사형 먹고 죽거나 이렇게 탄압을 받습니다. 자, 기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주자 해석에 규제되지 않고 고주, 그러니까 주자보다 더 옛날 해석이죠. 자, 공자의 맹자의 본뜻을 찾으려고 했다 해서 정약용은 남인이죠. 자, 성리학과 다른 독자적 철학책을 수입했다. 유배지 가서 한 다음에 유배 내려가서 이렇게 책을 500권 쓸 때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겁니다. 자, 소론입니다. 북랑입니다. 자, 이해 세상 계승,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한 노론. 노론과 달리 절충적인 성원입니다. 성원이 사상이 비록 탄력적이에요. 좀 유도리가 있다. 소론은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제로 지적된 윤유학설을 변호하고 두둔하였다. 보니까 양명학의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당의 탈성략상 이걸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양명학입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성리학의 교조와 형식화를 비판하여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중종 때 이 조선 전기의 조선에 들어왔던 유학 사상이다. 그래서 뭡니까? 유학의 학풍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나라와 당나라 때 뭡니까? 순고학이다.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글자 해석에 치중하는 거예요. 유교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교가 심화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뭡니까? 자구 해석에 치중했다. 그래서 한당 유학이랍니다. 고려시대 유학의 학풍의 줄이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남송 때 그래서 성리학이다. 그래서 이 글자 해석에 더 나아갑니까? 인간의 심성, 그다음 뭡니까?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다. 그래서 세상을 뭘로 봐요? 리와 기로 보죠. 그래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에서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존의 글자 중심의 요 유학에서 좀 더 철학적인 유학으로 발전하는데 성리학 자체는 관념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선지후행이다. 어떤 거예요? 내가 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충실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를 마쳐야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먼저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유학이었고, 자, 고려 말기에 안양입니다. 안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고려말 안향에 의해 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주류가 되죠. 자,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때 뭡니까? 자, 그래서 양명학이다. 창시한 사람은 왕양명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면 선지후행 이거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거야? 지행합일이다. 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 같은 게 있어. 뭐야? 양지가 있어요. 양심 같은 거예요. 양지를 다스리는 거야. 치양지. 그러니까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논어맹자 중용대학 모르는데 저기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힘 나르는데 버거워해. 뭡니까?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도와줄 경우엔 논어맹자 중용대학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을 과격하게 해석하면 뭐 하는 거야? 사대부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명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종 때 조선 전기 때 이미 왔는데 이게 얘기하겠지만 이황
이황이 2단으로 까요. 2단이 비판하니까 잠수해서 뭡니까? 일부가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양명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대 뭡니까? 고증학이다. 중국의 청대 고증학. 그래서 실사구시란 말 아시죠? 이 실사구시, 실학에 있는 이 실사구시가 고증학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증을 주기 시작합니다. 유학의 학풍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훈고학, 성리학, 그다음 양명학, 그다음 뭡니까? 고증학이다. 그래서 예, 조선시대 후기에 양명학은 강화학파에 연구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증학파에 또 뭡니까? 실사구시 어떤 거야? 실학의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뭡니까?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를 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물어보죠. 자, 유학의 학풍 변화 중 옳지 않은 건 틀린 거예요. 자, 양명학, 명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조선 후기에 강화학파 영향을 주었다. 맞아요. 훈고학, 김보식 등 고려시대 유학학풍의 주류를 이루었다. 맞습니다. 자, 주자학, 고려 말기 안향에 의해서 최초로 전래되어 신진사대부가 이를 공부했고요. 고증학이다. 앞에 얘기했죠? 이게 청대예요. 청에서 전래. 자, 청에서 들어온 겁니다. 명이 아니고 청이에요. 조선시대 후기에 김정희들이 이를 공부했다. 이건 맞아요. 네, 명이 아니고 청입니다. 명말 청초에 일어났고 청나라에서 많이 연구된 게 고증학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 양명학의 특징입니다. 자, 심증리, 인간의 마음, 이 양심 같은 마음이 곧 이다. 해서 뭡니까? 성리학. 성리학은 성증리예요. 그런데 양명학은 심증리다. 알아두시고요. 양명학의 바탕이다. 자, 치양지입니다. 인간은 상호와 존비의 차별 없이 타고난 천리로 양지, 양심 같은 거예요. 똑같지는 않은데 양지가 있어서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행합일. 자, 먼저 그 이치를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행해야 한다는 성리학의 선지. 먼저 안 다음에 후행.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와 달리 암과 행함이 분리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은 행함을 통해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양명학 확산입니다. 전래 이후 조선시대에 전기에 왔는데 명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경도 학파와 종친, 그래서 이 왕실에 있는 종친이죠. 왕의 가문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어 왔다가 이황이 까요. 이황이 전승록 변 해서 이 변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도전이 쓴 책 불교를 깐 게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뭐 변이란 말은 깐다,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승록 변을 통해 왕양명의 전승록, 전승록을 까서 전승록 변이에요.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2단으로 되었다가 17세기 초반 이황 비판 이후에 장유나 최명길 등 몇몇 학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17세기 후반에 소론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 수용되었다. 그래서 강화학파 계보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뭡니까? 뭐 누구 지운 다음에 누구 넣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정제두가 정점이 있습니다. 요게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광사는 이 동국진체라는 게 뒤에 글자체가 나옵니다. 동국진체라는 서체가 있는데 이게 이광사고요. 이긍익은 연려실 기술이라는 역사책. 이광사의 아들이에요.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이 역사 파트에 나오는데 양명학자이다, 뭐 실학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강화파입니다. 자, 정제다, 존원과 만물일체설. 이 책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만물일체설. 학문적 체계를 갖추면서 양명학은 사상계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자, 그는 일반 백성을 도덕 실천의 주체입니다. 왜? 양지가 누구나 있으니까. 실천할 수 있으니까. 자, 양반 신문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자, 강화파이다. 18세기 초 정제두가 강화도로 옮겨 살면서 양명학 연구와 제자 연구 양성에 힘써 강화파라는 하나의 학파를 이뤘고요. 자, 특징은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다. 이게 정치에 참여를 안 해요. 그의 가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적을 중심으로 각 그 집안 사람만 공부하는 거예요. 형태를 띠며 계승됐다. 그래서 비주류예요. 자, 양명학 영향입니다. 강화파는 양명학 바탕으로 역사, 국어, 서화, 문학에서 새로운 경지다. 자, 실학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양명학과 실학은 다른 거예요. 영향은 주고받아요. 자, 양명학 계승입니다. 19세기 말에 이건창.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자, 박은식과 정인보는 뭡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민족주의 역사학자이다. 박은직 선생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성을 어디에 결합시킨 거예요? 이 양면의 실천성을 독립운동과 결합시킨 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적이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되죠. 자, 여러분 관련해서 여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다음 저서의 공통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변록은 박세당이 쓴 거예요. 이건 성리학의 3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존원은 정제두가 쓴 겁니다. 이건 양명학이고요. 그 다음에 성모사설, 이거 뒤에 나오는 건데요. 이건 실학자 이익이 쓴 겁니다. 실학자 이익이고요. 동사항목은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이 쓴 거예요. 이건 실학이다. 자, 그러면 성리학 상대와 양명학 실학입니다. 라고 할 때 공통적인 배경은 뭐예요? 자, 북벌론 주장, 이건 정통 서인이고요. 자, 성리학의 한계성을 자각 이를 비판했다.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반발, 다양한 흐름이다. 답이 2번입니다. 자, 붕당에 따른 폐해를 적였다. 이건 이 성모사설, 이익하고는 연결되는데 모든 공통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과 과학을 수용하자는 움직임에서 저술했다. 이건 뭡니까? 실학에서도 중상학파 이야기입니다. 공통점, 빠짐없는 공통점은 답이 2번이다.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학파의 특징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정제도 쭉 나와 있으니까 이 강화학파예요. 이 양명학입니다. 자, 양명학을 묻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자, 옳은 거. 자,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사상체계, 이걸 중시하는 사상체계를 추구했다. 이 답이고요. 양명학이죠. 자, 18세기 전국 주도하면서 자, 전국을 주도한 세력은 대체로 노론입니다. 노론이 전국을 주도를 해요. 영남 지방의 서원을 많이 세운 건 남인입니다. 남인이에요. 이 양명학과 관계가 없죠. 자, 절의를 중시해서 임진을 한때 정인원, 곽재우 등의 의병장 배출한 건 북인이고요. 북인은 인조반정 때 전멸했습니다. 자, 이황의 학통을 기생했다. 이건 뭡니까? 남인이죠. 남인입니다. 자, 노론과 이기론 둘러싼 논쟁을 전개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실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